안녕. 네, 저는 지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면 벌써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워홀을 떠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워홀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 정말 옛날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약간 막연한 소망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꼭 호주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시아권보다는 영어권이었으면 좋겠다. 또 근데 그 중에서도 호주가 이제 장착을 하기에는 외국인이 정착하기에는 좀 더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주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인 이유, 제가 지금 막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막 퇴사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생활체육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이 생활체육 지도사를 따려면 좀 휴가를 길게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휴가를 길게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이유로 인해서 같이 퇴사를 결정한 김에 내가 경력이 이제 좀 단절이 되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때 제가 마침 나이가 막 차고 워홀이 가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 맞아요. 저희 금액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워홀을 떠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최저가를 찾고 싶었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받았던 월급 그리고 뭐 퇴직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총알이었고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제스타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선택할 때 제가 내가 이날 떠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때가 제일 저렴하다 하는 싶은 날이 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날로 결정되었어요. 최종 목적지는 멜버른이었고요. 멜버른으로 바로 직행하는 항공편은 별로 없고 제스타를 타시면 시드니를 경유하고 멜버른으로 가요. 근데 저는 바로 경유해서 가는데 어차피 시드니를 갈 거면 한번 그냥 레이오버식의 느낌으로 여행을 한번 하자 해서 시드니를 해서 멜버른 넘어갈 때 이렇게 두 편을 끊었고요. 시드니로 넘어갈 때 42만 4천 원. 이거는 이제 30km의 수화물과 1회의 기내식이 있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넘어가는 티켓은 12만 원. 이것도 30km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항공권을 구매를 했고 비자 신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볼 때보다 제가 직접 할 때 금액이 또 많이 올랐어요. 작년만 해도 40만 원대였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5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여기 또 건강검진하는데 18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거 삼육병원에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또 국제면허증을 따는데 일단은 국제면허증, 영문면허증을 다 준비해서 18,000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해외여행 보험 이거는 장기보험으로 1년치를 들었을 때 3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홀리데이를 가서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학원을 갔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 어학원을 알아보는 유학원을 한국에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이 유학원 비용이 30만원, 32만원 요 정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어학원을 통해서 등록한 유학원은 130만원 정도 들었어요. 요거는 6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더 말씀드리자면 환전은 80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당장 가서 쓸 유심 말고 이심을 이용했는데요. 요거는 롯개비라고 해서 롯개비 이심 20일치 해서 26,000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드니 바로 갔을 때 제가 막막히 당장 할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현지에 좀 적응하고 싶은 마음에 투어를 하나 예약하는데 5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또 당장 가서 숙소를 묵어야 할 때 전 백패커스 이용했고 4일에 한 번 9만원 그리고 멜버른에 있는 백패커스 해서 이건 5일에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는 한 44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 않은 기타 등등의 내용은 좀 저와 개인적인 것들이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좀 크고 작게 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크게는 이제 비행기 티켓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는 내가 유학원을 어떻게 할 거냐, 유학원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갈 거면 어느 지역에 있는 걸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시드니인 경우는 물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금액 말씀드리면서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 등록했다고 했는데, 제가 유학원을 이렇게 한국에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학원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미리 등록을 하거나, 또 남은 하나는 내가 현지에 가서 직접 참관 수업을 하고 그 선생님을 보고 어떤지 느낌을 캐치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때 수업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가셨던 분들은 후자를 많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냥 사실 또 수업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금액적인 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애둘러 봤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어느 지역에 있는 어학원을 제가 또 어떻게 알며, 또 이미 언어가 그렇게 잘 하질 못하는데 그 카운터 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과정들이 또 하루하루 시간 쓰는 것도 이제 숙박비도 또 하루하루 추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로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국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유학원을 통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제가 무조건 내가 다 혼자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 현지에서 좀 맨땅에 헤딩일 수도 있고, 또 시간만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질에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을 먼저 겪어서 사전에 모른 채로 그랬을 때는 그 첫 경험이 저한테 긍정적으로 남을 것 같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유학원을 말씀드리면 멜버른에 위치한 마일스톤이라는 곳이었고요. 이것도 선택한 이유가 저는 사실 금액이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시설은 따져볼 게 많잖아요. 학생의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있는 규모나 시설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의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한 요소긴 했지만, 저는 사실 제가 타지에 가면서 어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공부도 맞지만, 공부보다는 내가 그 어학원에 있는 학생으로의 신분으로서 조금 더 그 현지에 익숙해질 수 있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영어 공부는 제가 그 어학원이 끝났을 때 일을 하게 되면서 현실에 맞부딪힐 때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원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저는 딱 6주만 잡았어요. 이 6주가 제가 이 기간이면 현지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사귈 수 있으며 현지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워홀을 가서 얻고 싶었던 것들은요, 단순히 놀러 간다 이런 걸로 치부하기에는 제 시간과 리스크들이 저한테 너무 커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이미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이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단순히 놀러 간다 할 것 같았으면 전 여행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지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 내가 다른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의 속에 녹아든다는 것 자체가 좀 챌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타지에 있는 그런 좀 살면서 이런 식견을 좀 넓히고 싶었고, 그리고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되게 평화로운 마인드를 좀 닮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는 저는 되게 좀 바쁘게 살고,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게 저한테 죄의식도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내 삶이 가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를 이제 조금씩 더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호주에 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좀 이런 마인드를 닮고 싶었어요. 아니면 바쁜 시점이 있을지언정 내가 나에게 시간과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인드?
네, 그런 것들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든 것처럼 호주에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호주에 그렇게 스크립션을 달 때 영어 자막을 다는 것도 목표예요. 그렇게 하면 영어가 좀 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제가 요거는 따로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지만 이제 필라테스 강사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소도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이기도 하고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호주에서도 제가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로서 한번 자리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을 대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제가 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겠죠? 좀 그런 것들을 목표를 잡아서 제가 워홀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커리어를 좀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직장인과 이제 평일과 주말도 같이 필라테스 강사로서 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여유롭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고 가는 지하철 대중교통 속에서 이제 귀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강의를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퇴근을 했을 때 그때 문제를 풀고 오답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좀 사이사이에 시간을 끼워 넣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썼던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제가 일빵빵 유튜브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옛날 자료인데도 사실 지금 들어도 기초 부족하다면 듣는 걸 굉장히 추천해요. 솔직히 그냥 아예 다 비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어도 돼서 전 되게 좋았어요. 난이도가 처음부터 정말 쉬운 것부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일상에 틀어놓고 들어도 좋을 정도? 이거는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가락 튜터라는 유튜브도 있는데 이 강사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어떻게 영어를 다시 처음부터 토익과 수능 영어로 점철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다시 한번 내가 입으로 뱉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영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이거는 이제 회사원들도 많이 이제 생활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는 교재인데, 그래머 인 유즈 이 교재로 공부를 진행했고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영문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영문 버전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알라딘에서 파는 유일한 교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영어만 보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읽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아는 어렸을 때 배웠던 지식인데, 근데 교재만 딱 하면 읽기 힘들어서 저는 이것도 유튜브 강의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미나쌤 강의를 같이 들어서 이걸 들으면서 교재 공부하니까 공부량이 엄청 좀 많이 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틀린 문제를 저는 또 오답 노트를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말해볼까 앱이라고 영어 앱이 있어요. 이거 유료 앱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영어 앱을 좀 여러 개 써봤는데, 일단은 스픽도 써보고 그 듀오링고도 써보고 그리고 말해볼까 이것도 써보고 했는데, 전 말해볼까가 저한테 가장 잘 맞았어요. 돈이 되게 아깝지 않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돈을 써도 내가 안 하면 말짱 꽝인데, 이거 제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챌린저스 앱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꼭 워홀이 아니더라도 워홀 전부터 계속 써오던 앱이에요. 뭔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인증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내가 걸었던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건 진짜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엄청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면 그 일품타라는 앱이 있어요. 일품타, 이거 정말 갓생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워홀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시면 이 앱 들어가셔서 거기에 갓생 사는 분들과 함께 시간 타임을 재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어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필리핀 선생님이랑 진행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영어로 공부를 했던 문장들을 한번 써먹어 본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듣는 영어는 어떤 건지.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해요. 다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병행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들은 재밌었어요. 또 저희가 일단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뱉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영어로. 그래서 이게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과정 자체는 재밌었는데, 이게 또 호주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먹힐지 나는 모르지. 네, 그렇고요. 이렇게 제가 호주를 어떻게 워홀을 준비하게 됐는지 한번 소개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